새벽 4시 반. 작은 아파트 부엌에 홀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옥순 74세. 그녀의 손끝은 이미 밀가루 반죽으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 송편 반죽을 주무르는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명절마다 혼자였습니다. 차례상도 간소하게 전도 2-3가지만 붙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엄마, 나 현준이야. 올 추석에 내려갈게.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정말? 혜진이도 같이? 응. 우리 둘 다 갈게.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혜진과는 작년 설날 이후 한 번도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는 딸 지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도 간다며? 나도 갈게. 오랜만에 다 같이 있고 싶어.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거구나.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올립니다. 깨와 설탕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오므립니다. 하나, 둘, 셋. 어느새 대나무 채반 위에 송편이 쌓여갑니다. 현준이는 팥소를 좋아했지. 혜진이는 깨소를 좋아한다고 했던가. 며느리의 취향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3년 차.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옥수는 대구에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제사 음식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는 늘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통화는 짧아졌고 명절에도 올라오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옥수는 섭섭함을 꾹 눌렀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쁘지. 이해해야지. 송편을 찌고 나서 옥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갈비 좋은 거로 EKG 주세요. 어머, 오늘 큰일 나셨네. 이 양이면 식구가 많나 봐요. 아들, 며느리, 딸 다 와요. 올해는요. 말하면서도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육점 사장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서비스. 덤으로 받은 사고를 들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버섯전.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하나 더, 하나 더. 손목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준이가 좋아하는 건 동그랑땡이고 지영이는 동태전을 좋아했지.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으며 전을 뒤집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혜진이는 뭘 좋아하지? 며느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그 이후로는 명절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 물어보면 되지. 거실 탁자 위에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송편, 전, 갈비찜, 잡채, 나물 5가지, 식혜까지. 옥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데인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을 하나씩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데우기만 하면 돼. 차례상도 준비 끝났고.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 현준이야. 그래, 아들. 내일 몇 시에 출발해? 그게.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혜진이가 갑자기 친정에 가야 할 것 같대.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래. 미안해, 엄마. 다음에 꼭 갈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옥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야. 그래, 딸. 내일. 엄마 미안한데 나도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래. 엄마 정말 미안해. 다음에 갈게. 또 끊겼습니다.
옥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송편, 전, 갈비찜, 잡채.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 바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해해야지. 다들 바쁜데.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화상 자국이 욱신거렸습니다.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현준. 엄마 사실은. 그리고 그 아래 이어진 문장을 보는 순간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석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아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옥수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왔구나. 문을 열자 아들 현준과 며느리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서 와, 어서 들어와. 혜진은 명품 핸드백을 든 채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목소리는 예의 바르게 들렸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앉아. 물 줄까? 아니면 식혜? 아, 괜찮습니다. 혜진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소파, 벽지가 일부 벗겨진 벽, 낡은 TV 선반 위의 먼지.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마다 옥순의 가슴도 덩달아 조여들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너무 낡았네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 그래.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하. 여기 벽지는 언제 바꾸셨어요? 곰팡이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현준이 며느리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혜진아, 그냥. 오빠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혜진은 핸드백을 소파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걸레질을 3번이나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차례 지내자. 음식 다 준비했어. 옥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송편, 전, 갈비찜, 나물, 식혜. 와, 엄마 이거 다 손수 하신 거예요? 현준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럼 다 내가 좋아하는 거로 준비했지. 어머님, 요즘은 배달시켜 드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혜진은 상 위에 전을 내려다보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래.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로 굽거든요. 기름 안 쓰고. 이렇게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아요. 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부친 전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프도록 프라이팬을 흔들며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잡채도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당면 양이 너무 많고 간장 색깔도 너무 진해요. 혜진아, 그만. 현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어머님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는 건데. 혜진은 식혜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건 괜찮네요. 근데 설탕은 좀 덜 넣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갈비찜 해놨어.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저는 밥 조금만 주세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도 명절인데 조금은 먹어야지. 어머님, 요즘 사람들은 명절 때도 건강 관리해요. 탄수화물 제한하고 있어서요. 혜진은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짜게 먹는 편이라. 어머님 나이에는 혈압 조심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옥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현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런 수고는 안 하셔도 돼요.
응?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호텔 뷔페 예약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어머님, 오빠 말이 맞아요. 혼자 사시는데 이런 거 준비하시면 몸만 상하세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은 다 배달 음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던데요. 노인.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옥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현준과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여기서 자고 가야 해? 응, 엄마가 준비하셨잖아. 방도 좁고 이불도 오래됐던데. 호텔 잡을 걸 그랬어. 혜진아, 제발. 왜 또? 나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옥수는 그릇을 씻다 말고 멈췄습니다. 손에서 비누 거품이 떨어졌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 부엌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싸서 보냈습니다. 명절마다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도 모자랄 만큼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한 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옥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현주는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기다린 명절인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부서지며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혜진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네? 혹시 요양원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양원? 어머님 나이에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낙상 사고도 많이 나고. 나는 괜찮아. 아직 건강해. 지금은 그러셔도 언젠가는 필요하실 거예요.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혜진은 마치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상담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요양원들 시설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옥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벌써 가니? 네, 어머님.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혜진은 핸드백을 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녁은 먹고 가지 않을래? 괜찮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게요. 현준도 가방을 메며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제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아, 참. 엄마. 현준이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병원 한번 가보세요. 건강검진 받으시고.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혜진이 현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가자. 늦어. 문이 닫혔습니다. 옥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송편, 전, 갈비찜. 그녀는 천천히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다가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명절마다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불필요한 수고였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지영. 엄마 미안해.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 괜찮아? 전화할게. 옥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 현준. 엄마 혜진이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성격이 그래요. 다음에 제가 혼자 갈게요. 성격이 그래서. 그 말이 더 서글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녀의 삶이 더 이상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수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결심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하나.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옥수는 그릇을 정리하려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혜진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옥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고 있는 신혼집이에요. 화면에는 새 아파트 분양 광고가 떠 있었습니다. 32평형인데 위치도 좋고 학군도 괜찮아요. 그래, 좋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혜진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겼습니다. 계약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달라고? 네. 요즘은 다들 시댁에서 신혼집 마련 도와주시잖아요. 옥수는 현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혜진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300만 원을 말하듯 너무나 가볍게. 3억? 네. 요즘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친정에서 2억 보태주기로 했으니까 어머님이 3억만 해주시면 돼요. 옥순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런 돈이 없어.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 집 파시면 되잖아요. 대구 아파트면 시세가 2억은 넘을 텐데요. 이 집은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잖아요. 작은 곳으로 옮기시면 되죠. 혜진은 마치 당연한 것을 설명하듯 차분히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다들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옮기시던데요. 관리도 편하고. 이 집은 내 아버지랑 평생 산 집이야. 돌아가신 분 생각하실 거 없어요. 산 사람이 중요하죠. 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왜? 오빠는 맨날 그래.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피하기만 하고. 혜진은 옥순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애 낳아야 하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세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비효율.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현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아요. 뭐? 엄마도 엄마 인생 사시고 저희도 저희 삶 살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롭게. 나는 너희를 위해서라면. 그만하세요, 엄마. 현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우리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요? 학비도 제가 알아서 벌었고 결혼 자금도 제가 모았어요. 엄마는 그냥 집에서 밥만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현준아, 이제 각자 삽시다. 저도 제 가정 꾸리고 싶어요. 현준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옥수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만 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아프던 날에도 자신이 아프던 날에도 빠짐없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냥 밥만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건데요? 옥수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옥수는 화장실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탄력을 잃은 피부, 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 이것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 초라한 노인.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며느리 말대로 비효율적인 존재.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집이 너무 낡았네요. 기름 냄새가 심한 것 같은데요. 요양원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반만 하셨잖아요. 각자 삽시다. 모든 말들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이제 짐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구나.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불빛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지영. 엄마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 보내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엄마 속상하시죠? 나 내일 내려갈게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옥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딸의 문자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일 열심히 해. 걱정 마.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옥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탁자 위에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은 송편. 기름 냄새 난다던 전. 간이 새다던 갈비찜. 그녀는 천천히 송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씹다가 멈췄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송편이 그냥 덩어리로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걸 만들었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옥수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집들 안에는 가족들이 함께 잠들어 있겠죠. 따뜻하게 행복하게. 하지만 이 집에는 한 명의 노인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짐이라는 낙인이 찍힌 존재.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느 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처럼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밤마다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옥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74년을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 옥수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그 별빛처럼 자신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수는 안방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양말, 손수건, 넥타이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두꺼운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봉투는 갈색이었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순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꼭 읽어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 그리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옥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50년을 함께 살면서 당신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있어.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나는 그걸 알았지만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해.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 사람은 변해. 특히 돈이 걸리면 더욱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현준이가 집을 탐내고 있다는 걸. 지영이가 재산 상속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돈을 당신 몫으로 따로 빼놨어.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 여행을 가든 친구를 만나든 취미를 찾든. 이제는 엄마가 아닌 이옥순으로 살아.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 사랑해, 옥순.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가 젖어 글씨가 번졌습니다. 통장 15억. 손이 떨리는 채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15억 원. 15억. 이게 어떻게? 남편은 평생 택시 기사였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지만 특별히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월세를 받았고 그 돈으로 펀드에 투자했고 조금씩 불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옥순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류 중에는 신탁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이 재산은 이옥순의 단독 소유입니다. 자녀들은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옥순 사후에는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단 옥순이 원한다면 자녀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남편은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아이들이 돈을 누릴 것도, 자신을 짐으로 여길 것도. 그래서 미리 보호장치를 만들어둔 것입니다. 옥순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날 생각해줬구나. 옥수는 다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초라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이옥순이라는 사람. 남편의 아내도 아이들의 엄마도 아닌 그냥 이옥순. 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현준.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현준이야. 응. 엄마, 저번에 한 말은 좀 심했어. 미안해. 현준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근데 그 신혼집권은 좀 생각해봐 줄 수 있어? 역시였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돈 이야기였습니다. 현준아. 응,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뭐? 내가 그랬잖아. 각자 살자고. 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각자 사는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옥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 뭐? 돈. 15억. 전화기 너머로 현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응. 근데 내 거 아니야. 내 거야. 엄마, 무슨 소리야? 아버지 유산이면 당연히. 신탁 서류가 있어. 변호사가 작성했어. 너희는 권리가 없어. 엄마. 현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재산이면 자식들한테도 권리가. 내 아버지는 너희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해둔 거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옥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70대 여성 혼자 여행, 노년 취미 활동, 인생 2막 시작하기. 화면에 수많은 결과가 떴습니다. 옥수는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걷는 할머니,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70대 여성,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온 노년 블로거. 나도 할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옥수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서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더 밝게 보였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나를 지켜줬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옥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확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야.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가 아닌, 그냥 이옥순으로.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 그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영이었습니다. 옥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영이야. 오빠한테 들었어. 그래. 엄마 잘하셨어요. 응? 진심이에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딸. 엄마 사랑해요. 나도.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옥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옥수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대구를 떠나 영주로 가는 길. 5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남편의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한옥마을이요. 월세집 계약했어요. 아, 거기 요즘 사람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좋은 곳 고르셨네요. 택시는 조용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기와 지붕이 줄지어 있고 골목은 한적했습니다. 대구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작은 한옥 앞에서 택시가 멈췄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 회관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을 보고 등록했습니다. 어르신 한글 교실 매주 화목 오전 10시. 어머님 처음 오시는 거예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글을 좀 배우고 싶어서요. 좋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교실에는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수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순입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나는 김분순이에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자를 쓰고 옥수는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렇게 치시면 돼요. 마을 청년이 골프채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옥수는 어색하게 채를 잡고 공을 쳤습니다. 탁! 공이 구르며 홀 쪽으로 갔습니다. 우와, 잘하시네요. 정말요? 네.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옆에서 김분순 할머니도 박수를 쳤습니다. 옥순 씨, 운동신경 좋으시네. 아이고, 머리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운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마을 회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겠다. 도시락을 받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옥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곳에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한 접시, 생선구이.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해도 모자랐고 정성을 다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말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현준과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왔니? 지영이한테 주소받았어. 혜진은 여전히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은 좁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마당의 텃밭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혜진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편해.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말이에요. 역시였습니다. 그 얘기 하러 온 거니?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신혼집 계약금 기한이 다 됐는데. 현준아. 옥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부모의 재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뭔데요? 부모의 마음을 존중하는 거야. 현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는 한 번도 내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어.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엄마,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지. 엄마는 우리 위해 살아야 한다고. 혜진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어차피 도움 안 주실 거면. 혜진 씨. 옥순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야. 그럼요? 존중을 가르쳐 주는 거야.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지영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지영은 마루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심이에요.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우리 위해 살아오셨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옥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엄마가 원하는 거 하세요. 고마워, 딸.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옥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딸. 마을에서 어르신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옥순도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74년을 살았습니다. 50년은 누군가의 아내로, 40년은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희생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존중받는 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제 저는 나로 살고 있습니다. 7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분순 할머니가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 씨, 정말 멋져요. 고마워요. 선생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글 정말 잘 쓰셨어요. 감동적이에요. 옥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평상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옥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보이죠?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끝까지 날 지켜줘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 지영.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요. 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답장을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74년을 살아온 여자.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이옥순으로 살고 있는 여자. 그녀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존중받는 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